안녕하세요, 정성태입니다. 자, 오늘 찍는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과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면 통합과학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통합과학 실력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지 그거를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영상의 구성은 어떻게 했냐? 보통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좀 정리해 놨고요.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통합과학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샘플 문제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공부하지 않았던 나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중학교 성적이 꼭 필요한 것이냐? 우리가 통합과학을 잘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그 과학 성적이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고등학교 과학 공부에 중학교 내용이 필요한가요? 이런 것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3모 정도, 그쵸? 중학교 때 배우던 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던 과학이랑 이어지는 단원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를 공부할 때는 당연히 쉽겠죠.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2학기 기말쯤에 보는 여러분들 지구 막 기권하면서 뭐 성층권, 대륙권 뭐 이런 거 하잖아. 그게 고등학교 때도 나옵니다. 통합과학 때도.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나 이때 중학교 때 공부하던 게 있으니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고 이때의 베이스가 탄탄하니 어떻게 돼요? 여기 때 추가적으로 통합과학에서 추가적으로 배우는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료 해석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단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마음 잡고 열심히 하고 싶어. 그런 분들도 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어요. 중학교 때 착실하게 공부하시던 분들에 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으나 통합과학은 각 과목별로의 색깔이 굉장히 명확한 과목이에요. 그것들을 다 어우를 수 있으면 여러분들 잘 볼 수 있는 과목이 통합과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셔야 할 행동들이 뭐냐? 우리의 학교에서 통합과학, 물리에서 요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화학에서 요구하는 문제, 생명에서 요구하는 문제, 지구에서 요구하는 문제, 그 포인트들을 잘 잡으면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가 과학을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단적인 얘기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중학교 입학했을 때 초등학교 때 배우던 과학을 내가 안 하면 중학교 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했던 분들은 그냥 아예 다르다. 난 여기서부터 새로 마음 먹고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중학교 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안 했더라도 나는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대치동 학생들은 통합과학을 어떻게 공부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까지 대치동은 통합과학을 선행하는 친구들은 많진 않았죠. 보통은 물화생지,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을 선행을 하거나 물투, 화투를 선행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통합과학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통합과학을 훑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말미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통합과학이라는 게 예전에는 단순히 우리가 이 A라는 걸 물어보면 A라는 걸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은 이 A라는 걸 물어보면서 B, C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 아이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그런 다른 경우 우리가 하나의 요소에서 다른 경우로 문제를 물어보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훑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겨울방학 때 그렇게 치고 학교의 내신에 들어가서는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냐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물리와 화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산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한 과목들이고 생명과 지구과학은 암기적인 색깔이 좀 더 강한 과목들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대치동 친구들은 물리랑 화학에 있어서 기본적인 계산 문제를 한 다음에 조금 더 확장되는 범위까지 굉장히 좀 많이 하십니다. 좀 심화되시는 분들은 물리원 그 경계에 있는 수준까지, 그다음에 화원 경계에 있는 수준까지 좀 건드리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반드시 모든 학교가 물리원과 화학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좀 끌어올리려면 학교 선생님들이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이나 지구과학이나 통합과학의 난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물원, 화원, 생원, 지원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통합과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맥시멈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경계가 이제 물원, 각각의 원 과목들의 그 경계에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들까지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냐? 각각의 기본적인 통합과학 내용에서 이것들을 해석하는 문제, 계속 연결되는 거죠. 자료 해석하는 문제,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하거나 표를 해석하거나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물원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건드리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우리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스타일이 아닌 물원, 화원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술들 있잖아. 그치? 여기서 말한 기술들이라는 물리원, 화원 갈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그냥 그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보다
거기 있는 그래프나 그림이나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라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문제들이 많다고요. 그런 것들을 가져나요. 문제 스타일들을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것들을 많이 하죠. 대치동 친구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그런 것들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통합과학 잘하는 비결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통합과학은 제가 항상 모든 통합과학 수업 들어갈 때마다 같은 말을 하는데 통합과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통합과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물리, 화학이 있으니까 내가 수학도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통합과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물리든 화학이든 계산을 요구하는 물리, 화학이든 생명이든 지구과학이든 우리가 암기를 굉장히 잘 빡세게 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계산 문제가 있는 물리랑 화학은 어렵지 않나요? 이게 암기라는 게 통합과학 수준에서의 물리랑 화학이라는 게 우리가 딱 필요한 식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많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필요한 식 몇 개 있어. 그거를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거기를 적용시키시면 되는데 그 상황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따가 샘플을 보여드릴 거예요. 상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필요한 걸 잘 암기를 한 다음에 몇 가지 여러분들 파생되는 것들만 우리가 풀어보면 나머지는 그거보다 더 문제가 변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풀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가 중요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 내용, 식 이런 것을 암기한 다음에 문제들까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물리화학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풀릴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단원들이 있어요. 물리는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이제 중력 파트가 나오는 계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역시나 계산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뒷부분에 전기에너지 생산과 수송이라는 역시나 계산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필요한 우리가 딱 그 상황에 필요한 식 몇 개만 외운 다음에 그 몇 가지 상황들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한다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풀 수가 있어요. 화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 화학 같은 경우도 산화환원이라는 단원과 중화반응이라는 계산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화원 같은 경우에서 중화반응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나오거든요. 그 정도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요구하진 않는다고요. 네, 그 정도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는 식을 몇 가지 그 상황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스무스하게 풀 수가 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는 단원들은 어디냐? 생명이랑 지구과학입니다. 네. 무조건 물리화학은 쉽다, 생명지구과학이 어렵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전에는 생명과학이 굉장히 심플하게 딱 우리가 필요한 요소를 외운다. 그럼 그걸 직접적으로 문제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다면 최근에는 이것들을 우리가 암기한 요소들을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항상 계속 비슷한 거예요. 자료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선생님들이 많이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에서 여러분들에게 등급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걸 건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면 물화생질별로 우리가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그걸 좀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리로 볼게요. 물리, 흔히 말하는 계산 문제의 스타일이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물리화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계산적인 문제만 포커스를 맞추면 날아갑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걸 잘 아세요. 왜냐면 아무리 계산 문제를 낸다고 하더라도 계산 문제가 보통 지금 틀에 박혀있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산 문제를 무조건 모든 학생들이 다 만든다는 건 아니야. 계산 문제에서도 실수를 해서 틀리고 계산 실수해서 틀리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많지. 그래도 계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를 한 친구들은 계산 문제를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론적인 부분에 틀리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통합과학은 한 문제 싸움이라고요. 한 문제 싸움인데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서 딱 틀려버려. 실제로 문제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억, 니은, 기억, 니은, 기억, 니은, 이런 식의 보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이런 거 틀리면 여러분들 등급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산 단원에서는 오히려 약간 이론적인 부분에서 건드리려고 하는 추세가 트렌드가 좀 늘어난 거고 물론 계산 단원에서도 실수를 유발하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많이 넣어 놓습니다. 물리는 계산적인 요소가 있는 과목이 확실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암기적인 요소로 여러분들 충분히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계산적인 문제도 좀 보시죠. 그래프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거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인데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딱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식 몇 개, 딱 3개 있습니다. 그 3개 여러분 확실하게 외워주신 다음에 그 몇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면 이런 뭔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문제예요.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을 좀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단순히 그래프, 머리 아파. 그거 벌써 시작되죠? 이거 머리 너무 아픈데? 이거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필요한 거 딱 암기하고 그 상황 딱 암기 끝나면 끝이에요. 네, 물리. 통합과학 물리는 그것만 여러분들 잘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화학. 화학도 지금 이거 산화원어 문제입니다. 산화원어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인 걸 좀 건드리는 부분들이 확실히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물리도 이론적인 부분을 건들고 화학도 이론적인 부분을 건들지만 학생들이 화학의 이론적인 부분을 실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물리의 이론적인 부분을 실수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화학은 어떻게? 이런 계산 부분적인 것이 여러분들 조금 더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그 문제라는 게 이제 이론과 문제의 그 밸런스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야. 그치?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최근에 문제가 이제 변형이 되냐면 예전에는 지금 여기 HCl 염산 보이죠? 넣어준 금속 A라고 써져 있잖아. 예전에는 이 HCl과 넣어준 금속을 아예 정확히 명시를 해줬어요. 정확히 명시를 해주다가 최근 들어서 난이도를 조금 올려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난이도를 올리는 이유를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넣어준 거를 아예 이렇게 딱 A라는 거 아예 딱 이렇게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라는 거를 파악하게끔 A가 지금 이 HCl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표적인 걸 넣어버리면 뭐 대표적인 거 마그네슘 같은 거 이렇게 넣었는데 마그네슘 HCl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평상시에 많이 보거든. 많이 보는데 이걸 딱 A라고 딱 박아버리면서 이거 숨기는 거죠. 금속을 숨겨버리는 거잖아. 숨기고 이거랑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오케이? 화학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 다음에 생명 보시죠. 생명. 생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생명은 이래요. 예전에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지금 중심원리라고 해서 이것도 중심원리, 똑같은 중심원리인데 여기 예전에는 DNA, RNA, 단백질, 자 A 복제, B 전사, 그 다음에 C 번역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전사 번역되는 그 상황을 그러면서 여기서 DNA와 RNA는 핵에 있고 그 다음에 RNA와 단백질은 세포질에 있고 C 이 번역을 주관하는 건 리보솜이다. 여기서 다 제한적인 그러니까 여기서만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것만 잘 외우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예전에 나왔었다고요. 근데 최근에는 자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DNA 두 가닥, 이중나선 두 가닥 이렇게 명시해주고 이 두 가닥 중에서 어느 가닥이 RNA로 전사가 되는지 그리고 그 RNA 코돈에서 어떤 게 이렇게 어떤 코돈에 맞춰서 이렇게 아미노산이 세팅이 되는지 그 과정을 이순서로 역으로도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똑같은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생명과학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잘 베이스로 한 다음에 역시 이런 자료 해석 문제를 여러분들 건드릴 줄 아셔야 돼요. 자료 해석. 자료 해석이라고 하기도 이거 거창한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라고요. 몇 번만 연습하면 쉬운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예전처럼 그 우리가 암기한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만 여러분들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구과학. 지구과학을 보시면 지금 이런 문제도 나와요. 지금도 이런 문제 나옵니다. 누구나 맞춰라는 문제로 나온다고요. 태풍 발생, 지진 해일 발생. 얘네들이 어떤 권역끼리의 상호작용으로 발생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얘네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에너지의 이동이나 그 다음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단순하게 암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가 나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게 변별이 안 된다는 거지. 변별이.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걸 변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꾸게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게 물의 순환과 탄소의 순환을 얘기를 한 건데 그냥 증발되고 그냥 강수하고 흘러 들어가고 여기서 또 증발하고 강수하고 총 물이 순환을 할 때 총량은 일정하다. 이것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해석만 하시면 되는 거야. 예전에는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들 이쁘고 친절하게 나왔어요. 나무 그려주고 토끼 그려주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여기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 그려주고 굉장히 친절하게 하다가 조금 더 약간 딱딱해졌을 뿐입니다. 어렵지 않다고요.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지구과학 생명이 최근 들어서 암기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뭔가 자료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통합과학은 물화생지를 다 하는데 물리화학이 계산 문제로 어려우니까 여기에다가 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여기서 뒤통수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오케이? 물화생지는 각각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결론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 지구과학을 왜 이렇게 해석 문제를 해야 되며 생명은 또 왜 이런 게 우리가 해석 문제를 해야 되며 화학이랑 물리는 우리가 또 왜 이제 우리가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교육과정이 지금 이런 흐름을 가져갑니다. 7년 정도를 우리가 잡았을 때 앞에 1년, 2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후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년 후배들은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에 위치한 친구들은 지금 그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막 나와 있죠. 교육 평가원 문제도 많이 없고요.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이죠. 여러분 학년이나 여러분 윗학년들이 사용했던 그 기출들을 가지고 와서 그 교육 과정에 맞게 문제를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후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본 거나 여러분들 1년 선배가 학교에서 시험 본 거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돼요. 여러분 후배들에게. 1년 후배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교육 과정이 새로운 교육 과정이 지난 3, 4, 5년 차쯤 이쯤 되면 그 교육 과정에 맞는 문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평가원도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은 그 문제들을 그냥 가져다가 차용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 그래도 충분히 학생들을 변별을 나눌 수가 있거든. 그래서 3, 4, 5년 차 때는 그 관련된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나 평가원 문제들을 굉장히 학교 내신 기출에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위치한 곳이 어디야? 여러분들이 위치한 곳이 지금 여기예요. 여기쯤이 되면 지금 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이 내용들을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보고 들어옵니다. 예, 많이 보고 들어오면 선생님들은 역시나 변별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변별을 하기 쉽지 않아. 그러면 선생님들이 선택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선생님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변별을 가르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기출들을 변형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거보다 더 위에 있던 그 경계에 있는 그런 표나 그래프들을 가져오셔서 자료 해석을 하게끔 하는 문제들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나누기 위해서, 변별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선생님들도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들은 이제 줄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기존에 있던 방식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 선생님들이 이거 줄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 다 잘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위치한 곳은 여기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암기가 잘 돼야 된다고요. 과학이지만 암기가 잘 돼야 되고 그 암기 위에 여러분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 이거랑 관련된 플러스 알파적인 내용들을 건드려야 돼. 그치?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적인 내용으로 파생되는 여러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료 해석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서 통합과학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고1을 맞이하고 통합과학을 딱 들어가요. 시험을 봤을 때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참고해서 같이 우리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통합과학을 같이 정복해 나가보도록 하시죠.